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커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지금 두 분이신데 한 2분만 더 기다렸다가 9시 5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와, 시간이 너무 너무 빨리 가죠. 그죠? 네. 자, 심볼론 좀 공부해보니까 좀 따라올만 하세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까?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제가 좀 더 심도 깊게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많으면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약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추석 때 심볼론 그 점성학 파트까지 리치송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점성학 파트 요 메이저 카드 전까지 강의 노트를 준비를 해서 강의를 시작할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또 출판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벨린이 아직 승인이 안 나네요. 이게 빨리 좀 나야지 좀 탄력을 붙어가지고 좀 확 뛰어갈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첫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분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 들어오셨습니다. 5분, 6분 들어오셨습니다. 네. 리치송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와, 감사합니다. 벨린 구매 가능할 때 공지 올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뭔가 우리 공부할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다른 거 다 문제없이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 내면서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 한번 좀 와장창 몰아치기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최은지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캠핑 관련해서 물어보셨죠? 잘 다녀올 수 있을지. 예. 가족 여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추석 때도 이제 강의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잖아요, 벌써. 그죠? 다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명리학 강좌도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심볼론도 이제 12강 할 거고 저번 실시간 타로 상담할 때 참여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덕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이제 뭐 이것뿐인데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제가 이 염소자리 파트에 대해서 이해 공부를 했고, 예전에 이제 점성학 공부를 할 때 염소 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 참 대단한 이 점성학 내용들을 접하면서 삶의 많은 변화를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점성학 교재들에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제가 책을 구매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 제가 책을 제본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기구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대 제본해가지고 또 확대해가지고 컴퓨터로 집어넣고 번역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지 뭐 제가 지어내고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전생 이야기 이 동양하고 똑같습니다. 전생 이야기 있고 또 뭐 우리나라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염소자리 편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요것도 이제 서양에서 점성학 파트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스터죠. 더 마스터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태클 걸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터의 배경 화면을 보면 지금 그 최첨단 도시들이 보이잖아요. 예. 지금 저렇게 이 머스크라는 인물이 또 보이죠, 그죠? 이 선구자 아니겠습니까? 염소 자리에 이제 이미지가 보이고 이 최첨단 도시 저런 도시에는 굉장한 생활 편의 시설, 그죠? 그 다음에 완벽한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죠. 공조 시스템도 있고 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공급과 물 공급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24시간 그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뭐 굉장한 편의시설. 지금은 지하철로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주로 이제 이용하겠지만은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아주 굉장히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염소 자리는 각 분야의 마스터들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정치는 정치, 기술이면 기술, 뭐 기술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목공, 뭐 나중에도 뭐 나무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공하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거, 그 다음에 설계하는 거,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마스터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게 저 최첨단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옛날 그 타로 카드 중에서도 이제 보면 마스터 카드가 나온 카드들은 염소 자리 도시 형상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뭐 옛날 도시잖아요 하면 안 돼. 그 옛날 이미지, 옛날 시대를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서 가장 훌륭한 곳이 모두 집약이 되어 있는 기술의 집합체가 바로 그 나라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울이죠, 서울. 서울이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서울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밀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좋겠죠, 그죠? 이 지방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 모든 엑기스의 기술 문화들이 서울에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 미래에도 마찬가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담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있죠. 원래 수도권이 되려면, 그 물이 자에서 우나 우에서 자로 흘러가야 됩니다. 가로로. 우리 한강처럼 이런 곳에 이제 수도권이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수도권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로 흘러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나라가 발전하기 힘들죠. 그래서 수도를 어디에 정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지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좋은데 아무튼 이 염소 자리가 마스터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염소 카드 좀 이따가 이제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흐름, 인간의 이야기, 메이저 카드, 더 마스터 오늘 공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의 정상은 그죠? 이 사람들은 이 마스터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런 기운을 받게 되면 이 그 하늘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장구하면서 올라갑니다. 계속. 네. 그래서 정상을 경험하게 되죠. 뭐 정치의 마스터는 공무원의 마스터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물론 7급은 7급대로 이제 마스터가 있을 것이고
2급은 2급대로 마스터가 있을 것이고 3급은 3급대로 마스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최고의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정치를 이제 젊은 시절부터 해서 말년에 대통령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스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쿠데타 정권들 말고요. 뭐 김영삼 대통령, 그죠?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상을 하려 하지 않다. 거기엔 오직 침묵과 책임이 있을 뿐이다. 오롯한 나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마스터 카드가 이제 염소 자리 여기 하나가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메이저 카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염소 자리와 연결된 마이너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된 모래시계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염소한테 이 토성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거를 잘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래는 이제 토성이 있죠, 그죠? 토성이 지배하는 염소 자리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염소 자리에 토성이 있으면 키워드가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그죠? 이 재물이라는 키워드는요, 염소 자리에, 아니 카르마가 재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차츰 공부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이 재물입니다. 재물. 나중에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성향을 잘 알게 되면 재물은 끊어지지가 않는다. 예, 재물을 모으는 방법을 알게 되고 재물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재물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게 완전히 이제 또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재물입니다. 재물. 그리고 이제 여기 왕관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공적인 최고의 공적인 일에 대해서 최고까지 되겠다, 이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지상의 천국.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속 꾸준히 발전을 시켜 나가서 결국 천국의 모습을 지상에 실현해 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낮추겠다. 하늘을 낮춘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뭐 옛날에는 우리 비행기 상상도 못 했잖아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시간이 인류 역사가, 지구 역사가 46억 년인데 뭐 몇백 년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이제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주선 타고 그냥 개인 우주선 뭐 타고 이제 달에도 갈 수 있고 화성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세계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좀 까마득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요즘 AI 또 로봇 기술들이 발전하는 거 모습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사회에, 국가에, 아니면 지구에 태어나서 뭔가 공적인 일을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의무도, 책임과 의무를 또 가진다는 의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한테 이 염소는 기운을 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양에서 말하면 12신살로 말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 12신살로 말하면 천살이고요, 하늘의 살이다. 우리 또 천살 방향을 설명을 할 게 되게 많은데, 천살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된다. 왜냐하면 하늘, 내보다 높은 그 다음에 어떤 그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졸음도 좀 덜 오게 되고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염소 자리인데,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방향이 천살 방위를 보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절지라고 하거든요. 12 운성으로 보면 이 염소 자리를 절지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절지는 끊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리학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기 때문에 양지 그 양자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수에서는요.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풍수를 보기 때문에 절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절태, 양생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게 몸소 느낌이 진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0월 달부터 명리학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참석을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서로 비교가 확실하게 되니까 그런 길이 마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가 조상 이 해골 보이죠? 조상이죠, 조상. 대물림 해가지고 역사 책을 가지고 있죠. 이 책을 통해서 전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지구촌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염소의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죠? 20년 후에는 또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오래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이제 죽는 게 낫겠죠. 네. 업보도 좀 많이 해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업보를 해소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업보를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까지 덕을 베풀 수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나만 희생을 좀 한다면 그렇게 되면 나의 업보는 굉장히 빨리 이제 없어집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익만 챙기고 이제 살다가 죽으면 이거는 이제 도태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도태되는 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냉정하게 그렇게 얘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도태되는 사람도 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의 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희노애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그런 환경들은 우리 옆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공적인 자유를 얻었을 때 바로 물병자리가 개인의 천국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염소에 이제 물병이 들어왔으니까 물병에 염소에 이제 카르마가 들어왔으니까 갇혀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11개 카드가 염소 자리와 연결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 양자리는 칼을 뽑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또 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펜을 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카르마가 오니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못 쓰고 대출이 막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모습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소 자리는 물질 문명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황소 자리는 자연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 자체의 최고봉이 누군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완벽한 자연이 없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귀한 물건이 그죠? 우리 물건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 카르마가 오면 사람보다 한참 모질한 나무, 그죠? 풀, 동물, 개, 고양이 얘네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과 어울리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농촌에 가가지고 그죠 자연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르마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쌍둥이인데요. 쌍둥이는 한참 이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게 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헤르메스. 근데 카르마를 받게 되니까 모자가 없어지고 문서도 분실하고 다리에 이제 날개 달린 신발도 없어지고 깁슬까지 했습니다. 그죠? 아주 고독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자리는요,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많은 감정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네요. 그죠? 많은 감정들의 변화를 이겨내면서 또 내가 따뜻한 이 마음가짐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내 자식도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개자리인데, 카르마를 받게 되니까 그 물이, 감정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된다. 얼음이 되면 돌입니다. 돌. 내가 감정이 있어봐야 사람들과 공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인데요. 꿈꾸는 고래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사자자리잖아요. 사자자리는 왕입니다. 왕. 화려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화려하게 살다가 죽는, 그 친구하고도 화려하게 놀고 한잔해 하면서 막 멋지게 놀고 또 춤도 추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사자자리에 이제 그 키워드를 계속 따라가 보면 섹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자자리 화려함 속에는 이제 마지막에 섹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자자리 편에 가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이 연극 같은 인생에서 화려하게 살고 가야 되는데 카르마를 받고 있는 겁니다. 카르마를. 왜? 뭔가 잘못했겠죠. 그래서 이 업보를 가지고 이 여름철에, 한참 더운 여름철에 피는 꽃인데 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굴러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굴러 떨어지고, 이렇게 업보를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업보의 크기가 큰 만큼 그거를 갚아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저도 이제 51세인데 74년생이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가고 뭐 또 이제 나와서 대통령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이 교도소 들어가고 재판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벌을 받으면, 그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잘못을 가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거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책에도 솔로몬 대왕의 자서전 그 부분을 보면 뭐 이렇게 내가 판단하지 마라, 다 하느님께서 판단하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런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이제 길을 좀, 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느낌이 오죠. 아무튼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거는 업보를 받아서 이제 계속 이렇게 벌을 받는 건데, 우리가 사람한테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죽어서 사람한테 벌을 못 받고 죽으면 죽어서 하늘에 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벌을 받는 것보다 사람일 때 인간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게 훨씬 편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하고 죽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엄청난 더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생의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물론 바퀴벌레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은 그냥 사람일 때 시원하게 벌을 받고, 뭐 목을 능지처참을 받아야 될 벌을 받으면 능지처참을 시원하게 받아주고 죽어야지 그 다음 생이 또 편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반성을 한다면. 이게 바로 풍수의 어떤 절지라는 부분하고 일치되는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직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처녀자리죠. 그런데 이 카르마가 오니까 직업의 정신을 못하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이제 처녀자리들은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거든요. 물고기는 영성의 별이잖아요. 물고기 사람들은 귀신을 잘 봐요. 저기 누가 보인다. 뭐 이렇게 잘해요. 어, 그 신이 막 들어오기 전에 신발이 확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이야기를 해요. 옆에 누구 있다, 그죠? 대화하고 그거를 저하고 또 맞춰보고 막 이렇게 상대방하고 맞춰보고 하면 참 신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처녀자리들은 그런 거를 전혀 무시하거든요. 왜? 흙의 사인이고 수성이 지배하는 처녀자리니까 이성적인 별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무시하는데, 저는 공동묘지에 집어 넣어 보니까 이게 진짜 뭔가 오싹한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도망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 모습이요. 공동묘지가 지금 저기 중요한 게 아니라 처녀자리가 책임과 의무를 못한다는 게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남편과 또 아내와 이렇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건데, 카르마가 오니까 우리 가장 슬픈 게 뭡니까? 친구하고 절교하는 거는 슬픈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당연히 나이가 들면, 우리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면 친구하고 계속 연락하지 합니까? 또 60 넘어가면 연락합니까?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손가락, 뭐 정주영 회장, 요즘에 제가 자료 좀 찾아본다고 정주영 회장 그 과거에 그 자기의 뭐 일기인가 하여튼 그거를 뭐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뭐 살아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런 뭐 어떻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친구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 보니까 손가락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남는 거는 가족이고, 그죠?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막 굉장히 자기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뭐 구멍가게 아저씨부터 동네 많은 부분 다양한 층을 알았지만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자식도 믿으면 안 되고, 그죠? 배우자가 최고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겠죠. 인생의 파트너. 근데 카르마가 오니까 그래서 이 배우자 선정을 한 거고, 카르마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혼자 되는 이 모습에 이 하트가 깨져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갈자리는요, 이 내면 있잖아요. 이 동굴이 뭔가 하면, 정갈자리는 내면의 이 파워 게임, 힘이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는 그냥 그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뱉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다양한 말을 던져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말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가려가지고 이 사람 뭐 여러 가지 처세에 의해서 말을 이제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을 할 수도 있고, 이 머릿속에서 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깊이 있는 생각이죠. 해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이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카르마가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친구가 나를 놀려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나를 놀리는데 한 번은 이제 모르는 척 해줄까? 아니면 지금 선생님한테 말할까? 아니면 그래, 니 한번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아니면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이 100만 원만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꼴랑 자기 손가락 하나 잃었다고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새끼가 자기 자식이 기형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갈자리 강한 사람들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고, 카르마가 없이 정갈이 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갈자리에 의식과 무의식이 정갈자리였는데,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고, 그죠? 쓰러지고 끌려 나갔는데도 양복 탁탁 털고 끝까지 연설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좀 강의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마음가짐이. 어, 그런데 이제 이 정갈자리 이런 에너지의 엑기스적인 에너지, 에너지는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나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파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갈에 토성이 이 카르마가 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인생살이가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수자리는 나가서 계속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책을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인생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겪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염소 자리가 이렇게 와서 신부님 어디 가세요? 그죠? 이제 현실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배운 내용들을 현실화 시켜야 되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현실 속에 적응을 시켜가지고 과연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 설명할 때 그랬죠. 이 심볼론 카드 저한테 강의를 듣고 있고 뭐 사주도 공부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실전에서 내가 손님을 봤을 때 상담을 하고 또 대인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만나가지고요. 그리고 경제학과 나온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경제학의 원리를 공부를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까 이런 거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그 카드가 이제 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마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상징하는 물병 자리가 카르마를 얻게 되면 자유를 차단당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불행이 오겠죠. 미치겠죠. 그죠? 이 벽에 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누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금이 가서 결국은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못 나옵니다. 이게 저 금이 간 것은 물병의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 이 토성의 장벽은요, 카르마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태양의 신 아폴로도 막을 수가 없고 이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죽음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100년은 살죠. 요즘에 우리 시대는 아마 100년을 살 거예요. 뭐 1000년을 산다거나 이런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못 막는다. 이 카르마는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꿈을 꾸고 있는 물고기죠. 여기에 카르마가 들어오게 되면 냉혹해집니다. 저 구슬 하나 자를 때마다 목숨이 하나씩 탁탁 잘리는 거예요. 원래 3명의 여인이 있다가 또 하나의 여인이 있다가 하나의 여인에서 또 3명의 여인으로 실을 푸는 여인, 자르는 여인 뭐 이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심볼론 카드에서는 하나의 여인이 있죠. 그죠? 토성이니까 할머니가 계시네요.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이 카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쌍둥이 자리잖아요. 그럼 쌍둥이는 저 고통이라는 깁스를 하고 있는 카드죠. 그죠? 나이가 들면 저도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자리가 있는 분 계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얼음 여왕. 고독해진다라는 거죠. 그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저런 모습이 되는데 우리가 염소의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가게 되면 건강하게 그래도 이제 저런 모습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10년 동안 누워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 스님들 보면 자탈하는 분들 있잖아요. 수행하면서 또 자기의 이제 느낌을 알죠. 내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죽겠다. 그죠? 그럼 생을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 동물도 느끼는데 우리가 그런 기간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에 너무 어둡게 살다 보니까 이게 가림막이 쳐져 있으니까 못 보는 것 뿐이죠. 그죠? 아무튼 이제 저런 모양새로 이제 다가게 돼 있다. 저 파트너 카드 한번 볼까요? 우리 누구나 다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 중에서 같이 가다가
같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뭐 남편이 대부분 먼저 떠난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저런 모습을 가지는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자리는요, 그 위에 드론 보이죠? 여기 다 사람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 보이죠? 이런 최첨단 기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염소가 실현해내고 싶어하는 지상의 천국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삶이라는 것은 산처럼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계속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발전한 만큼 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냥 내만 돈 벌면 되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 없고요. 그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나중에 그 돈을 쓰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갑자기 아무튼 가족들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뭐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난다거나 돈을 뭐 이상하게 뭐 꼬여가지고 뭐 그런 사건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자랑할 게 못 되겠죠, 그죠? 나는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책임과 의무의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성취는 나의 존재감이다. 이 성취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취감을 또 얻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또 한 단계 발전하고 노력해 나가고 한 단계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자기 취미 생활도 하면서 모든 게 다 하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염소 자리는요, 자기의 그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의 길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정치만 생각하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 삼국지 뭐 조조나 뭐 유비 뭐 많이 나오잖아요. 24시간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계략을 쓸까? 그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 회장들 보십시오. 정주영 회장 보십시오. 24시간 뭐 잠 적게 자고, 그죠? 뭐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했나,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출근하면서 또 일에 대해서 업무 받고 뭐 오늘은 뭐 해야 되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스타일이 바로 염소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 그죠? 꾸준함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항상 말씀한 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오리지널 염소 자리는 이 강의 시간 이런데 안 온다. 역학 같은 거 공부 안 합니다. 왜? 물론 역학의 마스터도 있겠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점을 치는 것보다, 점을 공부하는 것보다 당장 나가서 일하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염소 자리들은 여기 공부하러 오지 않을 거다.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염소가 나이가 들어서, 그죠? 자기가 이룰 거 다 이루고 이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도 이제 보기는 봤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쪽 분야로 이제 발을 들어오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우리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정치는 정치가들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치를 하고요. 특히 기업에서도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막 욕을 하는데 사실 기업에서 하는 정치는 엄청 심합니다. 그죠? 기업에서 한번 마음 먹으면 뭐 사람 하나 가져 노는 거 일도 아니죠. 뭐 거의 뭐 이제 그 예전에 안기부 같은 뭐 고문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냥 내보내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죠. 네. 아무튼 그 현실을 잘 감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그 오공하고 그 드라마 보면 정주영 회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전두환 세력이 있는데 뇌물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뇌물 주는 게 당연히 이제 줘야 되는 거니까, 뭐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이사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쎄요 하니까, 이 책상을 탁탁 치면서, 누구한테 줘야 되냐고, 정치권에 줘야 되냐고, 아니면 전두환한테 줘야 되냐고, 막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두환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전두환한테 이제 뇌물 주고, 또 사업권이 따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현실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여기서는 항상 인과응보가 따르는데 인과응보는 또 별도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염소 자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도표를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패스. 그래서 이제 심볼론 타로 카드와 염소 자리 웨이트 카드 비교를 하면요. 요즘에 제가 그 채널을 하나씩 개설해 나가면서 뭐 검색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잘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아래쪽에는 이제 토성이죠. 이건 행성입니다. 행성. 자, 행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계라는 카드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염소 자리의 표시입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염소 자리 카드하고 이제 이어집니다. 자, 별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마스터죠, 그죠? 전통을 중요시해서,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염소 자리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그 요즘 물병자리 시대라고 해서 뭐든지 빨리 배우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염소 자리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만약에 명리학을 시작한다고 봐요. 그 명리학이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단 선생한테 가서 이제 선생이 알려주는 대로 배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만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이제 어, 고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봐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그죠? 뭐 연애 자평진전 이 파트도 한번 보고, 이거는 이제 격국론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천수, 또 이제 기후 뭐 한열 습조 해가지고 뭐 공통보감 난강망 이런 것도 보고, 이제 또 삼명통에도 있네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현대에서 뭐 명리호강이나 그 사주첩경 이것도 쭉 보고, 이렇게 하니까 10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10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넘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끼워 맞추면서 이제 해보니까, 이게 내가 그 과거 책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맞고 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또 이게 또 10년 지나갑니다, 그죠? 그럼 이제 20년 차가 되죠,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그럼 보통 이제 20년 이상 30년 정도가 되면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마스터.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6개월 공부하면 명리 볼 수 있다. 1년 공부하면 볼 수 있다. 뭐 4년 공부하면 볼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염소 자리들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체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책 자체가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누가 죽은 사람들이 계속 대대로 이제 책을 내고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 결정적인 판이 요 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 더 좋은 것을 한 단계, 전통을 계승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바로 이제 염소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 있죠. 이 시간,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그죠? 악마라는 카드인데요. 얘는 악마입니다, 악마. 토성이 염소 자리에 있으면 점성학에서 키워드가 재물인데,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재물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지구 땅에서, 자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 자원에서 전부 이것을 철근 만들고, 그죠? 시멘트 만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반도체는 히토로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이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지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구에서.
그래서 이제 악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악마의 힘, 이게 바로 염소의 힘이 되겠습니다. 염소의 파워. 우리 점성 명리학에서 이제 말하는 천살의 파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살이 뭡니까? 하늘. 그죠? 그 천살 우레는 그 우리 옛날에 왕이 지나가면 엎드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들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간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체를 왕으로도 보고요. 실제로 점성학에서 이 염소 자리를 염소의 구역 10번째 하우스를 국왕으로 본다. 국왕. 그리고 이제 총리, 힘이 있는 사람. 그죠? 뭐 CEO,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옛날에 우리 그 문신 정권에는 황제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문신 정권의 그 뭐 최향이나 뭐 최씨 집권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집권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소가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죠. 얘가 남자입니다. 꼬랑지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열정을 주겠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 파워, 그죠? 이 건전지를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활동 왕성하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에너지를 주겠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뭘 줍니까? 다산을 주겠다라는 거죠. 네 새끼 놓고 싶잖아. 네 새끼 잘 되고 싶지. 너 새끼 서울대 보내줄게. 한 놈은 또 의사 보내줄게. 의사 시켜줄게. 또 하나는 이제 뭐 검사 시켜줄게. 하나는 정치인 시켜줄게. 너희 집안에 5명, 6명 나오게 다 해줄게. 좋게. 명문 집안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재물을 막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고리를 벌쓸 수 있는데 안 벗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매달 월세가 500만 원씩 나오면 그 월세를 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돈의 유혹에서는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 에너지를 주겠습니까? 염소가 공적인 일을 잘 해라라고 이제 주는 건데, 결국은 사람들은 뒷부분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은 그렇게 뭐 안 하거든요. 돈의 유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염소다라고 이제 바뀌어 버리거든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인간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유혹으로 이제 결국은 말년이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떨어지는 게 거의 한 90% 이상이거든요. 95%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태어나는 것도 힘든데 지구에서 태어나서 이 합격을 해서 윤회의 틀을 벗어나는 거,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 그죠?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어려운 것만큼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연이 나를 깨우쳐 스스로 내가 깨달을 때까지 죽었다 살아났다 윤회의 틀을 계속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 무식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취하는데 염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기 바로 이제 이게 정방향으로 나오면 대기업에 들어간다. 그죠? 정치에 이번에 뭐 당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정방향으로 나오잖아요. 당선이 된다. 왜?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뭡니까? 족쇄를 차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오.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돈을 주죠.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돈을 준다고 하잖아, 보통. 그렇게 이제 아금야금 가져 놀죠. 그리고 배지를 주죠. 너 조장이야, 뭐 가장이야, 부장이야, 이런 거 주죠, 그죠? 그 약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사대도 더 올라가고, 그죠? 뭐 회장 시켜주면 더 올라가겠죠, 그죠?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게 나중에 그 가정에서 쉽게 못 나오잖아요. 이 틀에서. 그래서 이 틀에서 못 나오게끔 잡혀놓고 계속 가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버림받는 게 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이 고래, 이 장자책이나 성경책에 이제 보면 고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뭐 장자의 북명의 기유하니 뭐 비유를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큰 고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그 고래에 들어가서, 고래는 이제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똥으로 배출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진정한 사람은 이 입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요난의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했을 때 요난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고래 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성현들도 용의 여의주가 되라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자체는 내가 풀 수도 있고 여기에 딸려갈 수도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이제 이 지구에 태어나서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요 그림이 딱 맞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니까, 내 육체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내 영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도태가 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이 카드는 정방향은 염소의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성 카드인데요. 우리가 목성 카드를 볼 때 여기 책이 있었잖아요. 책이. 그죠? 근데 이제 토성에서는 책까지 통달한 거예요. 이 토성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 답을 찾아내는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토성에서 마스터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강의할 때도 이제 책을 보고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마스터는 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책을 보고 제자들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그 팔만대장경의 이야기를 책으로 미리 적어놓고 소설처럼 적어놓고 그거를 보고 읽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즉흥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옷 하나 걸쳐 입고 연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연설을 했어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공자도 더 이상 책을 쓰지 않았잖아요. 왜? 기존에 이제 이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내가 또 써야 되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마스터는 자연에서 답을 찾아낸다. 자연에서 답을 찾아냈을 때 진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책이 없고 하나의 완성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카드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카드는 뭐 엄청나게 많죠. 그죠? 대표적인 카드 한번 제가 나열해 본 겁니다. 자, 아래쪽은 토성이고요. 위쪽은 염소, 별자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웨이트 카드고요. 마르세유 카드고요. 이게 올드 잉글리시 카드고요. 이건 오쇼젠 카드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데카메론, 얘는 이제 그리스 신화 카드가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오쇼젠 보면 그죠? 완성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나오죠. 그죠? 요거 하나만 딱 이 퍼즐에 맞춰 놓으면 완성된다. 그죠? 우리가 꽃이 핀 거보다는 꽃이 이제 꽃이 활짝 핀 거보다는 그 직전에 이제 그림을 더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완성이라는 것도 요게 더 확실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오쇼젠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카메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로스코프 벨린 이 타로 카드는 그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력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제 리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 이 호로스코프 벨린, 오라클 벨린은요 점을 치는 거예요. 타로 점. 그래서 토성의 이미지가 대부분 다 6장이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불행이죠. 고독하죠. 그죠? 끝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얘는 이제 하강이라는 그죠? 그다음에 타이어 빵꾸 난 거, 그다음에 미로라 안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 그죠? 인생이 막막할 때 이런 게 나오죠 그죠? 뭐 부동산 전세 자금 떼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이제 좋은 거죠 그죠? 중용. 요거 어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요 카드가 이제 이렇게 요 밑 아래 있는 오라클 벨린 카드를 업그레이드 시킨 게 호로스코프 벨린이라고 했죠 어제. 요거는 이제 1845년도에 1845년도에 발행을 시작을 했고 이 위에 카드는 1989년도에 발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직접 그 업을 하시는 분이 타로 상담하시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손수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서 프랑스 타로 회사에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서 발행한 날짜가 1845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